헌법재판소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꼬라지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모르고 살면 속 편하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많이 알아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인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얼굴 낯을 보면요, 이 빠른 정보 취득력의 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너무 빠르게 접하다 보니까 일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숨었죠. 러시아제 권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버림받을 본인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9건의 탄핵 남발을 했습니다. 8전 8패죠. 탄핵 기각 줄줄이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한덕수, 박성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뻔한 판에 겁이 날 것도 같은데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때려버리면 뭔가 애매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에 대해서 빼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내란 혐의 방조죄 그거랑 또 약간 째려본 거, 이 두 개로 탄핵이 된 상황에서 내란에 대해서 동조했다 또는 내란을 보고 방조했다라는 이 부분만 딱 빼면요, 째려본 걸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럽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와 증언의 오염으로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본안이 없는 수사로 인해서 정당성이 훼손이 된 상황이죠. 뻔한 판입니다. 기각을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법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선명해진 탄핵 기각에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법을 막아 세울지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민심 이기는 자 없다라고 하죠. 오늘 광화문은 터져나갑니다. 못 이길 판에 이 죽어라 덤비고 있는 이 민주당을 보면 한심한데요. 현재 상황과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성세호진님, 신상용님, 새서울약국 배종관님, 김은자 자이언티님, 조용기님, 김혜숙님, 박근형님, 대상공인 이한우님, 대구 상용호 피부과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요. 아이디어도 가끔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김영윤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게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냥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판 알면서도 질질질 막 매달리고 바짓가랑이 끌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판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가 뭐 이재명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론이 되면서 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공정성 논란에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를 한순간에 개똥통에 쳐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중에 뭐 일부가 민주당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특정 인물을 거론해보면 문형배, 이재명과 찐친입니다. 마누라 안부까지 묻는 친한 사이입니다.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을 파면한다 그 수준을 넘어섰죠. 이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의 순간까지 닥친 겁니다.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뿌락지 뭐 빤히 알고 있죠. 드러난 뿌락지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어서 또 그 헌법재판소의 TF가 또 어떤 뿌락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아마 뭐 뿌락지는 한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의 정보가 계속 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근에 40여기 임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들의 대가리 수가 모자라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4명이죠. 4명의 마은혁이 들어와서 1명만 꼬드기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마은혁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관들 의견이 5대3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원래 4대4였는데 여기서 정정미가 획가닥 갔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5대3에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이재명에게 헌재 내부의 판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 정치적 조율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이 둘이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계선 같은 경우는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민주당과 정책적 입장을 공유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민주당과 또 관계된 인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이죠. 민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변 내에서도 아주 강경한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탄핵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법관의 가족이 특정 정치 세력의 핵심 탄핵 논리를 설계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거는 공정성 훼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흔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헌재 내부에서 민주당과 교류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헌재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대응 변화가 살짝 느껴집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 이 헌재 내부의 판세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라는 걸 민주당이 축 물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러시아제 권총까지 얘기하면서 숨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형배 권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강한 리더십 또는 능력자였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형배가 그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런 카리스마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가요 지금 탄핵 판결에 대해서 미루고 있죠.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지율 깡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7% 이상 찍으면서 전라도에서도 36.4%까지 나왔죠. 찍으면서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미묘한 정치적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가장 큰 단심제 권한을 들고 있는데 이 국민들을 봐야죠. 국민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대통령,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들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8명이. 그런데 국민의 과반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깡패 때문에 지금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헌재 내부의 사정이죠. 문형배가 카리스마가 덜 해가지고 능력 부족으로 이 나머지 사람을 못 끌고 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격파를 못하고 있다. 실력이 후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거 4대4였는데 정정미가 획가닥 가서 5대3으로 이 기각이냐 각하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영배 입장에서는 이 변론기일 열고 이제 탄핵 심판을 쫙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각 아니면 각하가 뜨니까 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당성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영배가 지금 어떤 꼼수를 펴고 있냐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4월 18일 되면 지네들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거를 놓고 싶을 겁니다. 울고 싶을 겁니다. 떠나고 싶을 겁니다. 다 까발려져가지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민들레라는 유흥업소 이름까지 튀어나온 상황에서 울고 싶을 겁니다. 지금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판결을 못 냈다라고
옷 벗고 나와 버리면 잠시의 비난은 있겠죠. 야, 왜 못 끌어냈어? 지금 끌어내면 기각이야, 각하야. 그냥 내가 그냥 덮고 나온 거야. 나 더 이상 나 좀 끌어들이지 마! 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문영배가 이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월 18일 날 끝마치고 나와버리면 지금 6인 체제입니다. 일단은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는 문형배랑 이미선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기 위함, 더욱 쉽게 얘기하면 빤스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안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 사이에 뭔가 자기들 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결정을 지연시키고 이 민주당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또 뭔가 선동과 왜곡과 조작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띠란 게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가능하다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가고 나도 지금 6명이잖아요. 굳이 마흔여기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6명에서 지금 탄핵 심판은 할 수 있습니다. 인용이 어려운 거죠. 인용이 6명 전원일치로 인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뭐 각하 나오고 기각 나오면 그냥 없던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빤스 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원래라면 4대4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장미 획가닥 와서 5대3으로 지금 이끄는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고요. 의회 복병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법리 다툼에서 지금 카리스마 완전 홀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요, 이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맥을 못 쳐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성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배틀 붙어보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증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지금 증거의 신뢰성 문제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다 조작되고 지금 회유와 강요와 압박과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죠.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근거와 관련된 문서들이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라고 하겠어요? 반박할 논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승.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 이런 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 한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같은 회기에 발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죠. 일주일 상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올렸습니다. 7일에 1차 실패, 14일에 2차 성공으로 갔죠. 이거를 문제 삼아서 탄핵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복형 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는 부분을 다퉈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거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룰 수가 없다. 각하 처음부터 다다시. 이 논리를 반박하고 온다?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이 김복현 재판관이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형사재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에 매우 강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따른 증거 분석 철저히 하죠.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 굉장히 중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헌과 위법의 사유가 없어야지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그거가 다 오염돼서 올라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니까 이 후덜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요. 향판 출신입니다. 1992년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동부중,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그 동네만 돌아다녔습니다. 판사,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2016년에는 가정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향판만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력과 자질이 검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국 법관이 한 3,000명 되는데 향판이 여기서 한 10%, 한 35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수가 지역
을 전문성으로 뭐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이 좋다, 뭐 존경도 받는다, 이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일부 향판은요 지역의 유지들, 그러니까 권력층과 유착이 돼가지고 법조 부조리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판의 불신은 재판 불신이다라고 하면서 향판 제도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향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주로 다뤘던 김복형 재판관과 뭐 가정법원에 조금 그 동네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러신 분이 이 논리적으로 이게 붙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요 주말입니다. 주말 중에는 평이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록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TF 소속 헌법 연구가들은 일부가 주말을 반납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아무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뻔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고일이 21일 또는 28일로 보고 있죠. 보통 금요일 날 하고 바짝 숨어야죠. 이제 주말 또 지나면서 습습습 숨어야 되고 전화도 좀 안 받아야 되고, 왜냐면 뭐 수요일 날 만일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때렸다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기자들한테 엄청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딱 던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전화 끄고 잠수.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판결을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21일, 28일이 유력하죠. 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꼬라지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감과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생사 여부,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특정 세력이 독재로 나라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농락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각하, 기각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한뚜껑 꺼져라 막 이런 걸 외치시는데요. 진짜 묻고 싶은 건 그걸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냐라는 것이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법이 유린되는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치 마지막 보루로서 정의로운 존재로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스스로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결코 가만두지 않겠죠. 윤석열 대통령 빠른 직무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